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승원 작가님의 동학제 제2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7편에서 이바우의 동생 이우아미를 주막집 딸 꼬시리하고 마치 도둑 장가를 보내기라도 하는 듯 혼례를 치루어 버리려고 하고 있죠. 혼인을 하게 되면 우아미가 지역부의 각시 별님이한테 헛눈을 팔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밤에 고이철이가 불러내자 기다렸다는 듯이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한편 고천봉의 집에서는 새벽부터 종 악산이가 참봉집으로 달려갑니다. 지난번에 서자 고이철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일러 바치고 이참에 참봉에게 신임을 받아 공예를 각시로 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악산이가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지요. 종과 양반의 기싸움이 시작되는데 과연 악산이의 운명은 어찌 될까요? 이야기 속으로 따라갑니다. 제2권 칼노래. 별채 앞마당에서 종들과 고이철 사이에 실랑이질이 벌어졌다. 종들은 그를 광 쪽으로 끌어가려 하였고 그는 고참봉이 자고 있는 사랑방을 향해 가려고 하였다. 덕산이가 고이철에게 말했다. 장서방이 광으로 모셔오라고 했습니다요. 일단 그리로 가시지요. 고이철은 덕산이와 평산이와 금산이의 얼굴을 둘러보았다. 악산이가 그 광 속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고이철은 앞장서서 광으로 들어갔다. 망둥이가 켜둔 광솔 불빛 아래 늘어져 있는 악산이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는 몸서리를 쳤다. 이놈이 그가 한 말들을 어떻게 불려서 고자질을 한 것일까? 악산이 앞에 장기수가 서 있었다. 꺼무기와 장산이는 주리채를 들고 있었다. 장기수는 들어서는 고이철을 흘끗 보고 나서 악산이를 향해 말했다. 너 이놈, 뒤채 이철이 도련님이 왔다. 아까 내 놈이 참봉 나으리한테 고한 말들이 한치도 어김이 없는 사실이랬다. 이철이 도련님이 홍순서 일당하고 참봉 어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것이 분명 사실이랬다. 사실이옵니다. 악산이는 눈을 감은 채 말했다. 고이철은 절망이 눈앞을 아득하게 했다. 장기수가 고이철을 건너다 보았다. 고이철은 그의 눈길을 피했다. 악산이의 얼굴과 늘어진 몸을 내려다보고만 있었다. 악산이의 꾀죄죄한 바지 저고리와 머리 칼들은 물에 젖어 있었다. 어떻소이까? 악산이의 말이 사실이오이까? 대답을 분명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철 도련님의 대답에 따라 이놈의 혀를 끊어 놓을 수도 있고 이철 도련님의 몸에 고통스러운 벌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참봉 어른의 심기가 시방 매우 불편해 계십니다. 고이철은 이 자리에서 장기수나 악산이하고 이야기를 해보아야 아무 쓸데없다고 생각했다. 얼른 아버지 고참봉을 만나고 싶었다. 아버지와 맞대거리를 하고 싶었다.
모두가 사실이요. 나는 이 종들을 모두 속량해주고 싶어서 이놈한테 그런 말을 해준 것이요. 또한 연못파는 울력이나 바위돌로 다리 놓는 일도 더 하지 못하게 하고 싶었소. 정자를 그렇게 번듯하게 짓고 그 주위에 꽃나무들을 심어놓고 거기에서 음풍농어를 하면 되었지 않아요? 거기에 무슨 연못을 더 파고 또 바위돌 다리는 무얼하게 놓는단 말이오. 마을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다리도 아니고 고기잡이를 하러 다니면서 건너다닐 것도 아닌 그 다리를 왜 놓는 것입니까? 음풍농어를 하면서 밟아 건너다니려고 그렇게 다리를 놓다니 그것이 정신 올바로 박힌 짓거리란 말이오. 그것도 그냥 간단하게 놓을 수 있는 징검다리 정도가 아니오. 5자 높이의 삼각지주를 양쪽에 세우고 그 위에다가 7치 두께의 사방 5자의 편편한 바위돌들을 깐다는 것 아니오. 그것은 보통의 큰 역사가 아니오. 나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싶었소. 근동 사람들한테 원성살 역사를 왜 쓸데없이 일으킵니까? 그리고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있는 곡식들을 굶주리는 근동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오. 물론 내 아버지를 죽이고 어쩌고 하려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오. 세상 어느 자식이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를 죽이려 하겠소. 장기수는 몸서리를 쳤다. 고참봉은 이때껏 호랑이를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장기수는 오래전부터 예감하고 있던 일이었다. 서자인 고이철은 눈이 매서웠다. 고이철의 눈빛은 늘 섬뜩하게 그의 가슴을 뚫곤 했다. 그가 도조로 거둔 쌀이나 볼이나 어염새로 받아낸 고기자반 두rum들을 고일평과 짜고 빼돌리곤 하는 것을 고이철은 다 알아채고 있었다. 그는 다만 모르는 채 할 뿐이었다. 본처 자식인 고일평은 우둔한 데가 있었다. 본처 자식인 고일평은 우둔한 데가 있었다. 고일평은 돈을 몇 푼만 주면서 꼬이면 금방 넘어갔다. 인물 훤하고 똑똑하다고 밑을 긁고 알랑거리면 금방 으스대면서 장기수의 말을 따르곤 했다. 고이철은 적자인 고일평과 달랐다. 애초에 장기수와 상종을 하려 하지를 않았다. 고이철은 장기수부터 징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장기수는 간악한 위인이었다. 고참봉이 연못 파고 바위돌 다리 놓는 일을 작수한 것도 장기수의 수작 때문인 것이었다. 나으리한테 숨기지 말고 다 고요하시오. 고이철은 차갑게 말했다. 그는 장기수가 고참봉한테 그의 말을 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크게 굴절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고이철은 그것을 감안하고 말을 했다. 그가 장기수한테 짓거린 말들은 모두 사실이었지만 아버지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지 않았다는 말은 거짓이었다. 어느 날 밤 마을 사람들이 한꺼번에 연장들을 들고 일어나 참봉집을 쳐부수게 된다면 그들은 참봉 고순호까지도 쳐 죽이게 될 터였다. 고순호를 그대로 두고 어떻게 그의 창고들을 털 수 있을 것인가. 여기 잠깐 있으시오. 장기수는 무뚝뚝하고 거만스럽게 말했다. 그는 고이철을 참봉의 아들로 대접해 주지 않았다. 고이철을 두고 밖으로 나갔다. 고이철은 그를 따라 나가려고 했다. 고참봉을 만나고 싶었다. 장기수의 입을 거침으로써
많은 부분들이 필요 이상으로 굴절되고 왜곡되는 것을 막고 싶었다. 나하고 함께 갑시다. 어차피 터진 콧물이었다. 홈이나 괭이나 가래로는 막을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곱고 골문 물은 빠져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고이철은 생각했다. 아버지 고순호의 내부에 고여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흘러나가게 해주고 싶었다. 종들이 그의 앞을 막았다. 장기수가 고이철을 돌아보았다. 자기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다. 아니요. 내가 아주 직접 나으리를 만나 뵙고 소상하게 구하겠소. 고이철은 종들을 뿌리치고 나가려고 해보았다. 종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종들은 머리를 조아렸다. 덕산이가 고이철에게 통사정을 하듯이 말했다. 저희 못난 것들의 처지를 헤아려 주십시오, 도련님. 종들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다. 그들에게는 인격이 없었다. 일단 상전의 엄명이 떨어진 일을 할 때면 그 행위에 여축이 있을 수 없었다. 그들과 실랑이질을 하는 것은 무의미했다. 고이철은 기다렸다. 악산이는 눈을 감은 채 신음을 하였다. 악산이한테 속갯말들을 털어놓은 것이 후회되었다. 그의 속에 들어있을지도 모르는 손톱만큼의 인격의 씨앗을 트게 하려 한 것이 잘못이었던 것이다. 절망이 그를 무력하게 했다. 하고 고이철은 목을 가다듬었다. 그는 그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 안간 힘을 썼다. 이 기회에 그 종들의 내부에 반항의 씨를 보다 확실하게 심어두고 싶었다. 속량을 위하여 끈질기게 싸우도록 뒤를 받쳐줄 참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까? 아버지와 아들. 이윽고 문 밖에서 느릿느릿 걷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고참봉이 앞장서서 들어왔다. 뒤에 장기수가 따라왔다. 고이철은 아버지 고참봉 앞에 고개를 떨어뜨렸다. 뭐들 하느냐? 이놈을 당장 결박해놓고 주리를 틀도록 하여라. 눈꼽만큼의 인정사정도 두지 말아라. 종들이 고이철을 결박했다. 고이철은 순순히 묶이면서 나으리, 소인의 말씀을 들어보고 나서 벌을 가소서 하고 말했다. 고참봉은 그의 말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고참봉은 장기수의 말을 이미 듣고 작정할 것은 다 작정하고 있었다. 고이철을 악산이의 맞은편에 앉혔다. 문 밖이 소란스러워졌다. 고이철의 어머니 연씨의 애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으리, 그 불쌍하고 못난 것 제발 살려주십시오. 종들이 연씨가 광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막았다. 연씨는 종들을 뿌리치려고 안간 힘을 썼다. 연씨의 뒤에는 여종들이 몰려와 있었다. 이바우의 아내인 구름예도 왔고 가운예도 와 있었다. 그놈을 죽이시려고는 대신에 인연을 먼저 죽여주십시오. 그놈 몸에 매를 대기만 하면 인연은 차결할 것입니다. 그놈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놈이 그렇게 된 데에는 제 팔자 탓도 있고 나으리의 무관심한 탓도 있사옵니다. 이날 이때껏 골방 구석에 처박아 놓고 애꿎은 글만 읽으라 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니옵니까? 천번 만번 읽고 또 읽어보아야 벼슬을 할 수도 없는 그 글을 읽으면은 무엇합니까? 장가를 보내주셨습니까? 먹고 살 전답을 떼어주셨습니까? 낳은 뒤부터 뒤채 모퉁이만 구석에 처박아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도 뒤탈이 없을 줄 알았습니까? 그놈을 죽이려거든 저를 먼저 죽여주십시오. 그놈이 없어지면 저는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없사옵니다. 고이철의 어머니 연씨는 광안을 향해 통사정을 해댔다. 그것은 악을 쓰는 것이나 매 한 가지였다. 광안에서 고참봉이 소리를 질렀다. 네 이 발칙한 것들. 그년이 그 소란을 피우도록 모두 손발들을 개안고 자빠져 있느냐? 문 밖의 총들이 연씨를 부축해 끌었다. 연씨가 발버둥 치고 몸부림을 쳤다. 종들은 그녀를 뒤채로 이끌고 갔다. 그동안 고이철은 내내 눈을 감고 있었다. 고참봉은 고이철을 노려보았다. 고이철은 고참봉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로 날아오는 고참봉의 눈길 속에 들어있는 노기를 다 읽고 있었다. 고참봉은 끓는 속을 가라앉히고 싶었다. 제놈을 위하여 향교의 입교 절차를 밟아놓고 앞으로 제놈이 살아갈 계책을 은밀하게 다 마련하려 하는 이 아비의 속을 그렇게도 모른단 말인가. 분노 때문에 눈앞이 어지러워졌다. 그는 하고 한숨을 쉬었다. 옆에서 장기수와 종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었다. 그는 장기수와 종들을 물리쳤다. 다시 몇 차례 심호흡을 했다. 광문을 굳게 닫아 걸고 고참봉은 고이철 앞에 섰다. 문틈에서 번져온 아침 빗살이 고이철의 얼굴을 뚜렷하게 밝혔다. 고이철의 이목구비는 수려했다. 아까운 얼굴이었다. 아무리 수려한들 어디에 쓸모가 있는가. 본처 소생인 고일평과 바꾸어 생겼으면 얼마나 좋았으랴. 저 수려한 얼굴 어디에 그런 험악한 심술들이 박혀 있는 것인가. 그는 고이철이 가증스러웠다. 너 이놈, 사실대로 말을 해라. 진정으로 나를 죽이자는 음모를 꾸몄느냐? 그 못된 역적놈들하고 그 동학패들하고 한 그물에 들어 선조를 욕되게 하고 가문을 폐문의 지경에 이르게 할 참이냐? 진정으로 종들을 다 면천시키고 아비를 죽이고 장거를 모두 털어서 근동 사람들한테 다 나누어줄 음모를 꾸몄더냐? 내 놈이 홍길동이라도 됐더란 말이냐? 고참봉은 녹이 여린 소리로 다그쳤다. 의윽고 고이철은 눈을 뜨고 입을 열었다. 나으리, 말이란 것이 이리저리 건너다니다 보면은 그렇듯 무섭게 커지는 것이옵니다. 없던 발과 손이 달리게 되고 털도 부숭부숭 나게 되는 것이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나으리를 죽이자는 음모를 꾸몄겠사옵니까? 나으리는 저의 하늘이옵니다. 저는 다만 연못 파는 울력과 다리 놓는 울력을 못하게 하자고 했고 창고에 쌓인 곡식들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자는 모의를 했을 뿐이옵니다. 종들로 하여금 나으리께 속량을 달라고 청하라는 말은 악산이한테 해주기는 했사옵니다. 어차피 터진 일이었다. 그는 아버지 고참봉의 우라를 최대한으로 끌어오르게 해주고 싶었다. 터진 일을 수습하는 길은 맞대거리 뿐이었다. 나으리하고 저하고는 나아갈 길이 천양지차로 다루옵니다. 고참봉으로 하여금 자신의 핏줄한테 사형을 가하라고 엄명을 내리게 함으로써 그는 아버지 고순호에 대한 복수의 쾌감을 맛보고 싶었다. 만일 그에게 사형이 가해진다면 어머니 연씨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그의 행위는 보통의 불효가 아니었다. 오냐 이놈. 고참봉은 끓어오르는 노기를 억누르지 못해 시근덕거렸다. 몸을 떨면서 소리쳐 말했다. 사람을 낳은 것이 아니고 독살스러운 맹수를 낳았구나 하고 생각했다. 똑똑하고 잘난 놈인 줄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다. 어디 내 놈이 과연 그 오기를 얼마나 오래 간직하고 살아배기는지 두고 보자. 고참봉은 장기수를 불러들였다. 그는 입술과 수염을 부들부들 떨었다. 장기수에게 엄명을 내렸다. 이놈을 여기에 결박해 놓고 문을 굳게 잠가라. 그 열쇠를 장서반이 단단히 간수하도록 하거라. 꼬박 사흘 동안 물 한 방울도 주지 말아라. 만일에 어기는 자에게는 내가 직접 당근질을 할 것이니라. 그리고 악산이한테는 곤장 20대를 쳐라. 마찬가지로 이 광 안에 가두어 놓고 사흘 동안 물 한 방울도 주지 말아라. 악산이는 몸부림을 치면서 고참봉을 향해 애원을 했다.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저는 다만 참봉 나으리한테 은덕을 갚겠다는 생각으로 은밀히 아뢰드린 것뿐이옵니다. 침소를 함부로 출입하고자 하여 꼭든 새벽에 그런 것이 아니옵고 지도 새도 모르게 아뢰려고 그랬을 따름이옵니다. 나으리 저의 충정을 알아주시옵소서. 고참봉은 출입문 앞에 서 있었다. 장기수는 금산이와 평산이에게 곤장 칠 준비를 하게 하였다. 법은 종들에게 곤장형이나 주리형을 사사로이 내리지 못하게 금하고 있었다. 악산이가 살려달라고 애걸을 했지만 고참봉은 기어이 악산이에게 한 번 엄명한 곤장 20대를 거두려 하지 않았다. 가장 뚝심이 센 금산이로 하여금 곤장을 들게 하였다. 평산이가 그 수를 헤아렸다. 악산이는 형투류에서 15번째의 곤장이 내려졌을 때 혼절하고 말았다. 고이철은 몸서리를 치면서 고참봉을 향해 말했다. 나으리,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옵니다. 고참봉은 고이철을 향해 빈정거리듯이 말했다. 이놈아, 너는 앞으로 사흘 동안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다음에 가서 그 주둥이를 다시 놀리도록 하거라. 고참봉은 금산이가 곤장을 다 치고 나자 장기수와 종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다.
그는 마당에 종들을 모아놓고 한동안 뒷짐을 진 채 생각에 잠겼다. 하늘의 흰 구름장들이 흘러갔다. 그 구름장 가장자리는 노란 아침 노래 젖어 있었다. 고참봉은 근동 사람들이 만들어 찍곤 하는 디딜방아를 생각했다. 그 디딜방아가 만호를 저주하는 방편이라는 사실을 귀뜸해주면 만호는 노발대발할 것이다. 미운 파리를 만호의 손을 빌려 간단히 두들겨 잡자고 고참봉은 생각했다. 그것들을 그래 두고 있어서는 우리 쪽에서 먼저 큰 코를 다치게 생겼다. 고참봉은 단단히 이를 물면서 심호흡을 했다. 그것은 결전의 태세였다. 장서방은 금산야구 망둥이야구를 데리고 가서 홍순서 그놈을 잡아가지고 오너라. 그놈은 이 동네 동학 괴순이께 귀신같이 접근을 해가지고 놓치지 않게 잘 하도록 해야 한다. 고참봉은 그 일을 직접 진두지휘했다. 장기수한테 맡기고 앉아있을 만큼 일이 가볍지 않았다. 덕산이는 꺼먹이를 데리고 가서 이공빈이 그놈을 붙잡아 오고, 장산이는 평산이를 데리고 가서 지역보 그놈을 묶어가지고 오너라. 이 일을 거행할 때는 독수리가 병아리를 채가듯이 무작스럽게 후다닥 개치워야 한다. 화급한 일이다. 총각을 다투어 거행하렸다. 고참봉의 수염 끝은 하늘거렸다. 얼굴이 백납같이 굳어져 있었다. 장기수는 간이 저렸다. 고참봉의 하는 일이 두려웠다. 무리수를 두고 있는 듯 싶었다. 홍순서는 근동 사람들한테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었다. 그들 일당을 잡아들여 어찌하겠다는 것인가? 그들을 관아나 회령진에 넘겨주었다는 소문이 돌면 인심이 흉흉해질 것 아닌가? 그 소문은 삽시간에 근동으로 번져갈 것이다. 근동의 동학배들을 건드린다는 것은 잠들어 있는 호랑이한테 코침을 놓는 셈이 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장기수는 머뭇거렸다. 그들을 그렇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 일은 당분간 보류를 하여두고 더 생각을 해보시라고 청을 드리고 싶었다. 머뭇거리는 장기수를 향해 고참봉이 호통을 쳤다. 장서방은 뭘 꿈을 그리고 있는 것이냐? 호통은 장서방한테 쳤는데 재빠르게 움직거리는 것은 종들이었다. 고참봉이 짝을 지어준 대로 그들은 대문간을 빠져나갔다. 마당은 썰물진 갯벌밭같이 텅 비었다. 장기수의 아내 최덕내가 무슨 일인가 하고 문간채 모퉁이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고참봉은 그 최덕내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호출했다. 이바우한테 심부름 보낼 사람을 구하고 있던 참이다. 동백이네, 너 이리 오너라. 장기수의 아내 최덕내는 흠칫 놀라 몸을 움츠렸다. 옷매무새를 바로잡고 고개를 깊이 떨어뜨린 채 고참봉 앞으로 왔다. 고참봉의 얼굴을 바로 보지 못했다. 치마 허리가 가늘고 얼굴이 갸름했다. 몇 차례 그의 침소를 거쳐간 여인이었다. 지금 곧장 달려 내려가서 이바우란 놈을 불러오너라. 화급한 일이니라. 길 떠날 자비를 하고 오라고 일러라. 곧 시행하거라. 상것들을
다룰 때 야무지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고참봉은 생각했다. 이때껏 너무 많은 은전만을 베풀어 왔으므로 그것들이 자기의 존재를 깔보고 그렇듯 방자해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어디 뜨거운 맛을 한 번씩 봐라. 대문간을 나가는 최덕내의 걸음걸이가 굼뜨다 싶었다. 고참봉은 최덕내의 뒤통수를 향해 호통을 쳤다. 동백이네는 군뱅이 삼시랑으로 생겨난 사람이더냐. 최덕내는 몸을 움츠렸다. 치맛귀에 휘바람 소리가 나도록 빨리 걸었다. 고참봉은 대문간을 지키는 털보 늙은이를 불렀다. 귀가 깜깜절벽인 털보 늙은이이지만 고참봉의 말은 잘 알아들었다. 털보 늙은이는 고참봉의 눈치를 흘끗흘끗 살피면서 굼뜨게 걸어왔다. 머리칼들과 수염들이 희끗거렸다. 마당에는 치작빛 햇살이 번지기 시작했다. 광에 검은 머리 돋은 짐승 2마리를 가두어 두었느니라. 이 광 앞에 개미 새끼 1마리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잘 지키도록 하거라. 만일에 어기는 날에는 내 다리뼈가 운전하지 못할 것이니라. 알겠느냐? 고참봉은 털보 늙은이가 혹시 자기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싶어 광의 문에 걸려있는 자물쇠통을 가리켜 주었다. 털보 늙은이는 고참봉을 향해 허리와 머리를 굽실거렸다. 네, 네 하고 대답하는 털보 늙은이의 목소리에는 가래 끓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고참봉은 사랑방 툇마루 끝에 걸쳐 앉았다. 뒤채에 아직 자고 있을 일본인 와타네베가 생각났다. 잡아들인 놈들을 광에 가두어 놓은 다음에 와타나베한테 아침 대접을 할 참이었다. 방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공예가 아직도 그 방 안에 들어 있었다. 고참봉은 방 안으로 들어갔다. 공예는 구석에 박힌 채 울고 있었다. 모로 돌아앉아 얼굴을 숙이고 있는 공예의 모습이 앙증스러운 암비둘기 같았다. 오늘부터는 별채 반다리한테서 기거하도록 하거라. 이제는 가은예를 버릴 참이었다. 그는 최덕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가은예를 여종들의 방으로 보내고 공예를 대신 뒤채에서 기거하도록 하는 일을 최덕내에게 시킬 참이었다. 그는 이철의 어머니인 연씨를 달래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자기 아들을 광에 가두었으므로 토라져 있을 것이다 싶었다. 그놈의 버릇을 잡고 싶어서 그러는 것일 뿐 결코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싶었다. 하고 큰 기침을 했다. 서자인 이철이 괘씸했다. 어떻게 홍순서 일당하고 어울려서 아비 해치자는 음모를 꾸밀 수가 있단 말인가. 그놈을 엄히 다스릴 참이었다. 물론 그놈을 홍순서 일당하고 함께 관아에 넘길 생각은 없었다. 먼저 짝을 지어준 다음 돈양이나 짐겨서 향교로 내보낼 참이었다. 큰 동네 도청장 임풍원에 참한 서출이 하나 있다고 하니 그리로 매파를 넣어볼 생각이었다. 아무리 패 죽이고 싶도록 미워도
자기의 핏줄임에는 어찌할 수 없었다. 이바우가 등에 치쟇빛 아침 햇살을 짊어지고 허둥지둥 달려왔다. 이날따라 그는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다. 옷을 그렇게 입어서인지 얼굴도 연희 때와 달리 훤해 보였다. 한데 그 얼굴에 얼핏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이바우는 한창 우라가 치밀어 있었다. 그는 그 우라를 어머니인 장산떼한테 퍼부어대다가 고참봉의 부름을 받고 달려온 것이었다. 이날 장가를 가야 할 동생 우아미가 어디에 갔는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다. 그런 낭패가 있을 수 없었다. 이바우는 어머니 장산댁한테 우아미를 밖으로 내보냈다고 타박을 했다. 그 막된 고이철이라는 놈이 못된 짓만 하고 다니다는 소문도 못 들었소? 이바우는 고참봉도 불만스러웠다. 자기 서출인 이철이를 왜 단단히 잡돌이하지를 못하는 것인가? 고이철을 가만 놔두면 고참봉의 집안뿐 아니고 온 마을이나 내덕 또한의 흉악한 불씨 노릇을 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이바우는 입이 부어오른 채로 고참봉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고참봉이 자기를 아침 일찍이 부른 것은 고이철과 자기 동생 우아미 때문일 것이다 싶었다. 그것들이 함께 무슨 못된 짓인가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여차하면 그는 무릎을 꿇고 이우암의 잘못을 대신 사죄할 준비를 단단히 하고 달려왔다. 너 회령진을 다녀서 벽살개까지 좀 다녀오너라. 화급한 일이다. 당장 길을 뜰 수 있겠지야. 고참봉은 이바우의 옷차림을 훑어보고 이렇게 말했다. 이바우는 우아미 때문에 자기를 부른 것이 아닌 듯하여 일단 안도의 숨을 쉬었다. 그렇지만 그는 난감했다. 고참봉의 심부름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충성스럽게 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그 심부름 잘 해내는 성실성으로 말미암아 그는 고참봉의 신임을 얻었고 그 덕으로 탈 없이 살아오고 있었다. 한데 오늘은 동생 우아미의 혼례 때문에 그 심부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왜 싫으냐? 난감해하는 이바우의 얼굴을 건너다 보면서 고참봉은 거연하게 물었다. 이바우는 눈앞이 아찔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개를 회회 저었다. 동생 우아미의 혼례를 치르는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됐다. 아니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왜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 아무 일도 없사옵니다. 이바우는 혀를 깨물었다. 내가 없으면 누가 대신 혼례 치르는 자리에 상객으로 따라갈 것인가? 우아미는 지금쯤 집에 들어왔을까? 신랑 될 사람이 없어져 버린 마당에 혼례를 치를 수나 있을까? 이 혼례는 망쳤다. 이미 끝장이 났다. 우아미의 머릿속에는 지역보의 각시 별님이가 들어있는 것이다. 그놈은 밤새도록 별님이를 생각하며 산과 바다를 헤매 다녔는지도 모른다. 아니, 구림으로 별님이를 만나러 갔는지도 모른다. 이 일은 쥐도 새도 모르게 거행해야 한다.
고참봉은 사방을 휘둘러 살피고 나서 말을 뱉었다. 회령진에 가서는 만호 장군을 만나야 하느니라. 아련을 할 때는 반드시 옆에 자빈들을 다 물리쳐 달라고 하고 나서 말을 해야 한다. 알겠느냐? 고참봉은 귀옛말을 하듯이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이 근동 사람들이 디딜방아를 놓아가지고 지어댄다는 거 알지야? 그 디딜방아의 머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것도 알지야? 그것이 바로 회령진 만호 장군의 객사를 향하고 있단 말이다. 근동 사람들이 일시에 디딜방아를 지어대면은 만호 장군은 점차 기가 쇠해지고 어느 날 피를 토하면서 쓰러지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을 귀뜸해 줘야 한다. 그런데 근동 사람들한테 그 일을 그렇게 하도록 시킨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홍순서, 이궁빈, 지역보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다. 알겠느냐? 그 세 놈의 이름을 반드시 짚어줘야 한다. 알아듣겠느냐? 고참봉은 몇 번이든지 다짐을 받았다. 이바우는 고개를 연신 끄덕거렸다. 다음은 하고 말을 돌리면서 고참봉은 장죽을 집어들었다. 마당에 들이운 햇살이 투명해졌다. 그 햇살을 뚫고 장기수의 아내 최덕예가 엉덩이짓을 요란스럽게 하면서 걸어왔다. 부끄러운 웃음을 지었다. 고참봉은 그녀에게 무뚝뚝하게 말했다. 동백이네, 이리 오너라. 공예 이 아이가 오늘부터는 별채 반다리 옆에서 기거하도록 해라. 가운예는 곳간채로 돌려내보내라. 반다리 보고 공예 옷도 지어주고 목욕도 때맞추어 시키고 입맛에 맞도록 음식에도 신경을 쓰라고 일러라. 금붙이나 놀이개도 쏙 눈부시게 차려줘야 할 것이니라. 혹시라도 소홀한 데가 있으면 벼락 난리가 날 것이니라. 내 말 알아듣겠느냐? 최덕예는 몇 번씩이든지 굽실거리고 공예를 툇마루로 데리고 나왔다. 그녀는 어린 공예를 공주라도 된 듯이 모시려 들었다. 기름한 얼굴에 키가 호리호리한 공예는 자락치마 차림이 어색스러웠다. 벌어진 치맛자락 사이로 속치마와 속봇이 얼굴을 내밀었다. 깊은 곳에 상처를 입기라도 한 듯 걸음걸이가 활달하고 자연스럽지 않았다. 어쩌면 약간씩 절름거리는 것 같았다. 그들이 별채 쪽으로 사라진 뒤에야 고참봉은 이바우를 향해 말을 이었다. 회령진에 가서는 먼저 기실, 부장, 수교들을 찾아야 한다. 그들을 통해 만호 장군을 배알하여야 뒤탈이 없을 것이니라. 내가 보내서 왔다고 하면은 다들 선선히 장군을 뵙도록 안내해 줄 것이다. 만호 장군께는 이렇게 하려라. 이번에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동학패들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군졸들을 넉넉하게 보내달라고 해라. 그놈들의 행패가 심해서 자반짐을 올려보낼 수도 없게 되어간다고 일러라. 고참봉은 배훈장을 시켜서 미리 써둔 서찰들을 내놓았다. 이바우가 고참봉 집의 대문을 나서는데 장산이와 평산이가 바야흐로 지역보를 끌고 들어왔다.
이바우는 멍해졌다. 장승처럼 서 있기만 했다. 지역보가 이바우를 향해 뭐라고 말을 하였지만 그는 알아듣지를 못했다. 홍순서한테 그 사실을 말해달라는 것인지도 모른다 싶었다. 지역보의 얼굴은 많이 상해 있었다. 실랑이질을 하면서 다친 것일 터였다. 입술에서 피가 흘렀다. 저고리의 고름이 뜯겨 나갔다. 지역보의 어머니 곽씨가 절름거리면서 뒤쫓아오는 것을 털보 늙은이가 막았다. 그녀의 등을 돌려 아랫마을 쪽으로 밀었다. 곽씨는 몇 걸음 밀려 내려가다가 돌아섰다. 다시 고참봉의 집 대문간을 향해 왔다. 털보 늙은이가 또 앞을 막았다. 어찌된 일일까? 혹시 이우암도 고참봉의 종들한테 저렇게 끌려 들어가서 참봉 집안 어디엔가 갇혀 있는지도 모른다. 형 말을 듣지 않고 까불거리더니 마침내 이렇게 당하고 마는구나. 얼씨구나. 시원하게 잘 되었다. 이바우의 깊은 안 속에 들어있는 악귀가 웃고 있었다. 관아로 끌려가서 두들겨 맞아 죽어라. 이 멍청한 놈들아. 힘센 양반한테 대드는 것은 달걀로 파헤치기다. 지역부가 절이 된 것을 보니 홍순서나 이공빈도 이미 마찬가지로 당했을 것 같았다. 고참봉은 홍순서 일당을 광안에 가두어 두었다가 수군들한테 넘겨줄 심산인 모양이다. 연못파고 다리 놓는 울력에 나오지 않는 데 대한 보복이 드디어 시작된 것이다. 그것들은 이때껏 미운 파리 노름만 억세게 하여왔다. 이바우는 어느 종놈 하나를 붙들고 혹시 이우암을 잡아다가 가두어 놓았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이우암이 갇혀 있으면 장가를 가야 할 사람이니 풀어주라고 참봉한테 통사정을 해야 한다 싶었다. 지역보를 끌고 가는 장산이와 평산이를 뒤따라 가려는데 등 뒤에서 청지기 장기수와 다른 종들이 몰려왔다. 장기수가 이바우에게 무슨 말을 하려다가 그냥 지나쳤다. 장기수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심사가 매우 불편한 것이었다. 장기수는 사랑채 쪽으로 가고 있었다. 종 금산이도 그를 따라갔다. 멍청이 같은 것들. 천둥 벌거숭이들이 이렇듯 독수리같이 설치고 다닐 줄 모르고 그렇게 멋없이 까불거렸단 말인가. 이바우는 홍순서 일당을 비웃었다. 그는 장기수의 뒤를 밟았다. 사랑방 문 앞에 이른 장기수는 안을 향해 고하고 있었다. 지역부는 붙잡아 왔습니다마는 홍순서, 이공비는 놓쳤사옵니다. 벌써 피하고 없었사옵니다. 고참봉이 문을 열어 제쳤다. 뭐시? 벌써 피했다고? 그의 판백의 수염 끝이 하늘거렸다. 장기수를 향해 녹이 여린 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에는 그 집 주변에서 은신을 해 있다가 기어이 붙잡아 오도록 해. 못잡는 날에는 너희들이 죽을 줄 알아라. 장기수와 종들은 머리를 조아렸다. 이바우는 집안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다가 장기수의 아내 최덕예를 보았다.
달려가서 그녀 앞에 섰다. 안채 쪽으로 황망히 가던 그녀는 그와 마주치는 순간 흘러늘어진 치맛귀를 걷어잡았다. 온몸을 모로 꼬았다. 그를 정면으로 보지 못하는 체하며 재빨리 그의 얼굴을 훔쳐보았다. 얼핏 눈웃음을 쳤다. 이바오는 혹시 이 우암이 간밤에 종들한테 붙잡혀 오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최덕예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 못 들었다고 했다. 그는 거듭 물었다. 달섬이 어머니는 어딨소? 그 사람을 잠시 만날 수 없겠소? 최덕래는 흘끗 이바오의 얼굴을 살폈다. 그 눈길에 경멸기가 어리어 있었다. 나 그 사람 만난 지 오래됐소. 그 사람은 항상 별치하고 사랑채 주변에서만 뱅뱅 도니께 사내들 냄새만 맡으려고.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말씨가 무뚝뚝했다. 고개를 꼿꼿이 쳐든 채 젠걸음으로 가버렸다. 가느다란 허리가 버들가지처럼 낭창거렸다. 이바오는 우두커니 선 채 최덕예의 뒷모습을 보고만 있었다. 연평 강풍원 집에서 드난살이를 하다가 죽은 꽃님이의 딸이었다. 강풍원의 아들들과 아래 것들한테 노상 지 주물리곤 하다가 장기수한테 시집을 온 최덕예였다. 새끼가 철철 넘쳤다. 그녀는 호젓한 곳에서 어느 누가 손목을 잡아 끌든지 못 이긴 채 하고 끌려가서 치마끈을 풀어주곤 한다는 소문이 나 있었다. 장기수가 멀리 출타를 하고 나면 종들이 그녀의 방을 드날들곤 한다고 했다. 그녀가 낳아 키우고 있는 동백이와 남백이, 청백이도 장기수의 씨가 아닐 것이라는 소문이 나 있었다. 세 아이의 씨가 모두 다를 것이라고들 했다. 이바오는 땅바닥에 침을 뱉었다. 곧간 채의 광문 앞에서 어슬렁거리는 털보 늙은이를 보았다. 그에게 이우암의 일을 물으려다가 그냥 몸을 돌렸다. 빌어먹을 놈. 내 팔자 내가 알아서 해라. 훈장을 맞든지 추리를 틀든지 내가 아랑곳할 바 아니다. 모두 내가 짓고 저질러서 내가 받는 벌이다. 그는 이우암을 생각하며 중얼거렸다. 대문간을 나서려다가 다시 몸을 돌렸다. 아내를 만나고 싶었다. 그녀의 얼굴 본 지가 열흘쯤은 된 듯 싶었다. 이젠 구름예가 아주 이 집의 대문간을 벗어나지 않고 살아버릴 참일까? 참봉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일까? 나를 잊어버린 것이나 아닐까? 부부간은 서로 떨어져서 살면 정이 멀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내 구름내가 의심스러워졌다.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라도 아내의 모습을 한번 보고 싶었다. 만일 만나게 되면 우아미의 일을 부탁하고 싶었다. 털보 늙은이의 눈을 피해 최덕예가 사라진 안채 쪽으로 갔다. 사방을 휘둘러 살폈다. 장기수나 다른 종들이 보면 그가 무엇인가를 빼내려 하는 것으로 의심할 터였다. 그는 곡간채의 뒤통수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안채 마당을 살폈다. 안채 부엌에서는 마른 솔가지 타는 냄새와 밥 끓는 냄새가 났다.
고깃국 끓는 냄새도 났다. 그릇들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여종들의 도란거리고 시시덕거리는 소리도 들려왔다. 어디선가 어슴푸레하게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듯 싶었다. 광 안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그 안에 우아미가 갇혀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때 그의 아내 구름내가 뒤란 별채에서 안채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쪽빛 치마에 하얀 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쪽진 머리는 햇살을 받아 번쩍거렸다. 걸을 때마다 울긋불긋 가신 코가 치맛자락 밖으로 드러나곤 했다. 얼굴이 화사했다. 이바오는 목이 메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구름예는 이제 완전히 참봉의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나를 잊어버린 것이 틀림없다. 그녀가 내 집에 오지 않는 것은 이 집 사람들이 못 가게 붙잡아서가 아니고 스스로 오지를 않는 것이다. 못 먹고 못 입고 못 사는 내 집에 구태여 올 필요가 무엇이겠는가. 새끼들까지도 다 잊어버린 것이다. 이바우의 가슴에 뜨거운 덩어리가 불끈 일어섰다. 충직스럽게 종노릇 같은 생활을 하다가 보면 참봉 어르신이 어느 날 문득 감복하여 자기네 빚을 탕감하여 줄 것이라고 하더니 그것은 입에 발린 소리였던 모양이다. 이바우는 아내 구름내가 원망스러웠다. 하고 그는 뜨거운 울분을 내뿜었다.